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힘든 하루 보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장 초반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더욱더 힘든 시장 보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2200선마저 무너지면서 과연 이 바닥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그 부분도 참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하지만 저희 배트맨, 저희 방송만큼은 조금 힘있게 그래도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하루 동안 힘들고 지쳤던 마음 저희 배트맨에서 좀 달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말미에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저희 방송에서 종목도 챙겨가시고 내일 시장 대비까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방송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잘 버텨냈는지 서로 안부도 여쭤보시고 힘도 함께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저희 서울경제TV에 많은 관심과 사랑도 함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자, 오늘도 역시 종목을 가장 잘 보는 그분 종잘기획의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힘드신 시장에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고 있는 남자, 8시의 남자,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을 가장 잘 보고 있는 이용준 디렉터님과 인사 나눠봤는데요. 내일 이런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장중에 대응 이어나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통해서 간단하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무료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켜시고요.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 안내가 되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편하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중간중간 언급을 해드리고 있지만 문자가 나는 조금 더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샵 0082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 링크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편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어려운 시장 함께 견뎌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내일 시장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방송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오늘도 사실 시황을 좀 여쭤보는 게 무서울 정도로 많이 흘러내리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은 흘러내렸다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잘 모르겠을 정도로 정말 큰 낙폭을 보였는데요. 네.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흘러내렸다기보다도 이제 하락이 경직됐다 이런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힘들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인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FOMC 끝난 이후에 연 이틀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지수의 흐름은 상방이 아니라 하방으로 경직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물론 매일 지수가 올라가면 좋지만 지수의 흐름은 지금 하방 경직형이다 이렇게 인지하시고 시장을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요새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재료를 먹지 않아서 저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지수가 아래꼬리를 달면서 장 초반 상승 나올 거라 예상을 했는데 상승이 반짝 나오다가 다시 또 밀려버렸거든요. 코스피는 2%, 코스닥은 3%가 넘게 밀렸기 때문에 하방 경직돼 있고 과연 바닥은 어디일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잠시 후에 지수 차트 보면서 바닥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황을 봤더니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해서 2200선이 붕괴되었다. 외국인 귀가
팔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2%, 코스닥은 3%가 넘게 하락했기 때문에 시장이 2천여 개 종목은 하락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원달러 환율은 1,441원입니다. 제가 확인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또한 연고점을 돌파한 시점이기 때문에 호재가 있지 않고요. 악재가 계속적으로 가중되는 느낌에 있습니다. 그래도 상한가 종목들 잠깐 체크해드리면 그린케미칼, 유틸렉스, IMBC, 샘표, 코리아 SE인데요. 이것들은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는 무음극 2차 전지 개발이라는 이슈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2차 전지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FDA에서 MB 엔티셀이라는 희귀의약품 승인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FDA 3상을 통과한 건 아니고요. 임상 2상 이후에 조건부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런 승인을 받았다. 보기 때문에 이것도 상한가를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IMBC는 좀 재미있는 이슈인데요. 오늘 국민의힘이 MBC 앞에서 민영화 언급을 하면서 비속어를 섞어 발언한 영상을 최초 보도한 것에 대한 반발심을 표했다. 이런 것 때문에 민영화 이슈 때문에 상한가를 갔다리 보시면 될 것 같고, 샘표는 시총이 1,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100억 규모의 자사 취득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상한가를 들어갔다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코리아 SE는 기존 재료만 있는 거고요. 현재 재료는 없는데 거래량 터지면 상한가를 갔는데요. 기존 재료가 수혜복구 관련주이고 또 유니콘 기업의 GP그룹 인수설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그게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상한가 종목이 이런 힘든 장에도 5개가 나왔지만 과연 우리가 이런 힘든 장에 이걸 잡을 수 있는지 물어봤을 때는 사실은 선취매 먼저 매수했던 종목이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시장대로 보면서 지수 확인하면서 보유 종목 대응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이제 시장이 하방으로 경직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굉장히 힘든 시장 여러분들도 버티고 계시겠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상한가는 5개 종목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선취매를 해놨던 종목들이 아닌 이상 이 상한가를 따라잡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걸로 생각이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새롭게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시장과 지수를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한 종목들로 눈에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저희 방송에서 공개했던 종목들,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의 수익률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9월 21일 공개해 주셨던 GSE 먼저 살펴볼까요? 자, 3.3%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상황과 맞물려서 GSE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높게 점쳐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좀 전쟁이 훨씬 더 격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GSE 앞으로 흐름도 함께 더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9월 22일 공개해 주셨던 가온칩스 만나보겠습니다. 19.68% 아주 큰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어서 20%에 가까운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온칩스 사실 이전에 이미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큰 상승폭 만들어내 주셨고요. 자, 그리고 9월 23일 공개해 주셨던 EV 첨단 소재입니다. 자, 오늘 추가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11.58%라는 새로운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만큼 잠시 후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 공개해 주셨던 대우조선해양 0.02%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어제 리뷰를 해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재료 살아있고 여러 가지 조금 악재성 그런 기사들도 있지만 중장기의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9월 27일 공개해 주셨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1.75%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먼저 여쭤보고 싶은 종목이 EV 첨단 소재입니다. 네. 오늘 추가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장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EV 첨단 소재를 제가 9월 23일 날 와이드카드 종목 드리고요.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상승 나온다고 우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정말 힘든 장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EV 첨단 소재
소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인 상승 11%가량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흐름을 한번 짚어드릴 텐데요. 제가 9월 23일 날 이날인가요? 그 전 양봉 상한가일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상승이 나올 거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음봉으로 계속 횡보를 하다가 오늘 음봉으로 끝나긴 했지만 상승폭이 2,6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상승폭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 지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분봉인데요. 하락, 시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역시 한 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흐름을 주고 다시 한번 밀렸는데 앞으로도 EV 첨단 소재 아직 흐름이 끝났다 생각하지는 않으니까요.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와일드카드 종목 드리고 오늘 잠깐 상승하다니 크게 밀렸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첨언을 해드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AI 데이가 있죠. AI 데이에 테슬라 관련 이슈가 있고 로봇 이슈가 나올 거고 일정 매매상 아직 재료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음봉이 좀 크게 나왔거든요. 음봉이 크게 나왔고 보시면 21선을 깬 음봉이 나왔고 또 거래량도 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위험한 구간이긴 한데요. 비중 조절만 잘 하셨다면 아무래도 일정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21선 올라오는 구간에서 추매하셔가지고 만약에 평단가를 좀 낮추신다면 AI 데이 이전에는 한번 상승이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고요. 지수에 의한 하락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재료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와서 심기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재료는 살아있다, 재료는 여전하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종목 이야기보다는 지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수의 하방을 좀 제가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지수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은 지수가 안 좋고 시장이 무너질 때 이렇게 찝어드리는데 지수의 하방을 보통 본인이 예상을 하고 있어야 시장 대응하기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우선 차트를 길게 보면 저는 지수의 하방 라인을 전저점 구간이죠. 2030부터 여기 보시면 2030부터 2000까지 우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저점 구간인데요. 차트를 좀 크게 보면 지금 오늘 갭 하락으로 밀렸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하방으로 경직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300은 전저점 구간이고요. 2000은 라운드 피겨값이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은 2000도 깨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지지 라인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질 수도 있지만 2030, 2000 이 구간에서 한 번은 단기적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우선 마음을 좀 단단히 먹으시고요. 현재 종가가 2169니까 2000까지는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시장 폭락장에 사실은 부자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전 종목을 현금을 전 종목 매수를 하지 않았다면 예수금으로 좀 현금을 비중하셨다가 폭락장이 나올 때 그때가 찬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수는 2000 우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주요 기사 중에 핵심이 러시아가 속전속결하기 위해서 핵전쟁하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럴 일은 절대 생기지 않겠지만 핵전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터져버린다면 지수가 사이드카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폭락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냉철하게 생각했을 때 사이드카가 나오면 그게 재료 소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 큰 이슈가 만약 시도했다 이런 이슈만 나오더라도 사이드카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한번 비중을 실어서 베팅을 해보면 좋은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제 시나리오는 생각되는데요. 그럴 일은 없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란톡방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재료가 지금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관련 뉴스 그리고 서로 위로의 말 그리고 제가 보통 노란톡방 계신 분이 30대, 40대, 60대, 70대이신데요. 저보다 빨리 관련 뉴스들을 올려주시기 때문에 혼자서 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관련 뉴스 확인하시고요. 힘든 장 혼자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 해주셨지만 이 이야기가 가장 가슴에 남네요. 힘든 장 혼자 계시지 마셔라. 함께 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은데 자, 그만큼 지금 우리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정말 한숨이 푹푹 새어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를 감싸쥐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민을 혼자 해서는 바뀌는 게 크게 없는 만큼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가장 빠르게 뉴스도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이
어려운 상황 함께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는 2,000까지도 한번 각오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시나리오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전쟁 상황이 격화가 되면서 자금이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 만큼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재료들마저도 시장의 지수를 이기지 못하고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브리핑 해주셨듯이 상한가 간 종목들도 나오기 마련이고요. 또 상승불 켜는 종목들 나오기 마련이니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나 EV 첨단 소재 같은 종목들 이전에 저희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셔서 오늘도 추가로 상승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던 종목들이니까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힘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한가 캐스팅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봐야 할 텐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은 캐스팅 기준이 어떻습니까? 어차피 지수는 하방 경직이니까요. 네.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정 매매인데 일정이 있는 종목 중에 재료가 앞으로 나올 종목들 위주로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일정 매매 중에서 앞으로 재료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캐스팅을 하겠다라는 캐스팅 기준까지 함께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힘차게 3위권 후보생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에서는 삼보모터스 후보생, 기관 기획사에서는 현대퓨처넷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코웨이 후보생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개인 기획사의 삼보모터스입니다. 오늘 1.27% 시장보다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6,38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현대퓨처넷 후보생 0.85% 역시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보다는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2,38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 생활, 문화, 건강 ICT인데 현대백화점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코웨이도 보시죠. 2.23% 상승불 켜졌고요. 55,1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후보생으로 보이는데 정수기, 비대 이런 렌탈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특이사항은 넷마블의 계열사라고 나와 있네요. 네, 이렇게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 3위권 후보생들 중에서는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시겠습니까? 일정 매매상 일정이 남아있는 삼보모터스를 제가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일정이 남아있는 삼보모터스 캐스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좀 일정이 또 있었죠, 정부와 긴밀하게. 네. 오늘 22일 날도 사실 일정이 있었고요. 말씀해드리면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는 회사명에서 나왔다시피 자동차의 자동 변속기를 구성하는 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다, 자동차 부품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일 날 보니까 삼보모터스가 급등이 한번 나왔거든요. 21일과 22일 날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테슬라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었다 이런 재료로 나와 있고요. 미국 테슬라가 그러니까 FSD죠.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16만 대를 북미에 제공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사실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아직도 자율주행차 이슈는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게다가 제가 왜 일정이 남았다고 말씀드리냐면 테슬라 AI 데이가 30일입니다. 지금이 28일이니까 현지 시간 30일이니까 아무래도 로봇 관련주,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은 한 번 더 이슈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에도 좀 흐름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십시오.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도 급등이 나왔고요. 거래대금이 들어온 이후에 거래대금 없이 지금 조정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양봉으로 끝났거든요. 게다가 1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차트는 11선 지지를 받고 있고 테슬라 AI 데이는 내일 모레 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당일날 호가창을 보고 결정을 하겠지만 11선인
약 5,850원 정도를 지지받게 된다면 저는 삼보모터스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료와 일정과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 삼보모터스를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삼보모터스 오늘 3위권에서 캐스팅이 됐습니다. 급락장 속에서도 테슬라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빨간불 켜줬는데요. 자, 특히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움직이고 있는 삼보모터스인 만큼 앞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뷰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30일 테슬라 AI 데이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높게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11선 지지받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지지를 받아준다면 삼보모터스 더 크게 갈 수 있을 걸로 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이용준 디렉터님과 짚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퓨처넷과 코웨이는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우선 두 종목 모두 차트적으로 좀 무너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보통 제가 이 종목이 나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수가 무너지면서 지수 따라서 무너져 버리면 사실 상승 모멘텀 잡기가 지수가 부양되지 않는 이상 어렵다 보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퓨처넷을 보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우선 현대퓨처넷 같은 경우는 그 콘텐츠 제공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재료가 없고요. 그리고 52주 신저가입니다. 오늘이 신저가를 찍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를 그대로 지금 몸으로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좀 걱정은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사 자체는 유보율도 훌륭하고 배당도 하는 회사에는 맞습니다.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신저점을 찍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상단에 매물대가 너무 많고 지수의 하락을 그대로 받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상승보다는 하락이 예상되나 회사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선 캐스팅하지 않은 거고요. 코웨이는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렌탈 사업 하고 있고 정수기, 비대, 공기청정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사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한 기사가 아닌 게 정수기, 비대, 고객 만족도 1등했다 이런 사실 기사로는 재료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재료가 어느 정도 커야 지수 하락 부분을 극복하고 반등이 나오는데 코웨이도 방금 현대퓨처나와 똑같이 오늘 전저점을 찍었습니다. 52,700원을 찍었기 때문에 이게 가려면은 제대로 된 기사와 제대로 된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재료가 없고 신저가입니다. 이것도 현대퓨처나와 똑같이 유보율도 훌륭하고 배당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거나 급락하거나 이런 느낌은 없지만 지수가 상승하기 전까지는 코웨이도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현대퓨처넷 그리고 코웨이 조금 닮은 구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현재 차트가 무너져 있고요. 하지만 이 종목들이 좋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수가 무너짐에 따라서 함께 차트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이 시장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현대퓨처넷 유보율도 높고 배당도 해주고 있지만 현재 매물대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재료도 현재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코웨이 역시 재료 딱히 없고요. 유보율도 높고 배당도 해주고 있지만 지금 역시 차트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캐스팅할 수 없었다라는 공통된 이야기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3위권에서는 최종적으로 개인 기획사의 삼보모터스 캐스팅하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2위권 후보생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위권 후보생들도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에서는 율촌화 후보생, 기관 기획사에서 LIG 넥스원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제1기획 후보생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은 어땠을까요? 네, 먼저 개인 기획사의 율촌화학입니다. 오늘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네요. 22.24% 낙폭 보여줬고요. 29,9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디스플레이, 2차 전지 필름 소재 등 전자 소재 거기다가 더해서 포장재까지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LIG 넥스원입니다. 0.22% 오늘 상승이 있었고요. 93,3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방산입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제1기획입니다. 2.24% 상승 나와줬고요. 22,8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광고 대행인데 특이사항은 삼성 계열사입니다.
네, 이렇게 2위권 후보생들도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크게 상승한 종목도 있고, 그리고 크게 상승했다기보단 상승한 종목도 있고, 크게 하락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 2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제일기획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광고 대행업을 하고 있는 제일기획. 왜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말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우선 기사가 나와 있어요. 기사가 나와 있는데 영업이익이 900억대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도 좋고 지분상 보면 삼성전자가 25%, 삼성카드가 3%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계열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런 지수 하락에도 유일하게 양봉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 그런 이유도 있고요. 21선 지지를 받아 있고 재료상 보면 특별히 좋은 재료가 있다기보다도 앞으로 호실적이 예상된다 이런 재료가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대신증권에서 33,000원, 현재가는 22,800원이니까요.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게 잡고 있고 매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재료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3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3,700억을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908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급락장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봉을 띄웠거든요. 코스피가 2%가량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21선 지지를 받았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출과 영업이익이 호실적인 종목들은 거래대금이 터지고 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제 캐스팅했던 빅솔론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빅솔론이 오늘 9%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그런 느낌입니다. 호실적으로 인한 상승은 계단식 상승이 아니라 우상향 상승이 더 많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일기획도 이런 흐름으로 더 쭉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을 이기는 테마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기획 캐스팅했습니다. 네, 실적을 이기는 테마는 없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제일기획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영업이익이 첫 900억 원대 전망이 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올 3분기 어떻게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게 될지 그 실적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좋은 예상치가 있는 만큼 이런 종목들 지금 미리미리 지켜보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저는 오늘 율촌화학의 큰 하락은 나왔습니다만 재료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좋은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도 특히나 세계 최초가 굉장히 좋은 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세계 최초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국내에서는 최초잖아요. 맞습니다. 앵커님 의견도 사실 어느 정도 맞다 이렇게 수긍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굉장히 귀한 팁을 오늘 방송에서 드릴까 합니다. 시장이 힘들 때는 보통 주식시장을 떠나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라리 공부를 할 수 있는 팁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촌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기사가 공시도 나왔죠. 2시 28분에 나왔습니다. 율촌화학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라고 해서 공시가 나왔고 그 공급 계약이라는 게 LG 엔솔과 GM 합작법인 얼티엄 셀지에 배터리 파우치를 공급한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이슈를 내고 바로 대량 물량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팁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보면 율촌화학이 특별한 기사가 없이요. 바닥 2만 원에서 3만 7천 원까지 특별한 거래대금 없이 올랐다가 오늘 거래대금 보시면 엄청 터지고 윗꼬리로 장대 음봉으로 끝났거든요. 이것만 보면 큰 하락이고 당연히 내일도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이게 재밌는 게 분봉에 있습니다. 분봉을 보시면 자 보세요. 이게 보면 특별한 흐름이 없다가 여기서 빵 2시 30분에 올리고 그대로 밀었습니다. 차트를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이야기를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2시 30분에 최고가인 44,350원을 찍었잖아요. 좋은 공시가 2시 28분에 나왔습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 나와서 빵빵 하고 사람들이 붙으니까 이렇게 내려버렸거든요. 분봉상 흐름은 이렇고 일봉상은 고점에서 패대기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뉴스에 팔고 뉴스에 팔고 소문에 사라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 미리 정보를 알고 있어 누군가는 꾸준히 사서 오늘 거래량을 터지면서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은 공시가 고점에 나올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좋은 공시, 좋은 뉴스로 하더라도 고점에서 물량이 터질 때는 성급히 들어갔다가는 오늘 같은 22%의 하락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라 이렇게 좋은 팁을 드릴 테니까 메모하시고요. 앞으로 고점에 있는 종목 뉴스 나올 때는 굉장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초나락은 내일 하락 예상되고요. 전형적인 거래량 터지면서 단기 고점에 매도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율촌화학 사실은 좀 좋은 재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GM의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즈에 배터리 파우치를 공급한다라는 좋은 공시가 나왔는데 사실 그동안 특별한 거래 대금이 없이 오르다가 오늘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중요한 팁. 정말 돈이 되는 팁을 선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최고점을 찍고 좋은 공시가 나왔다. 그런데 하락이 나왔다라는 것은 고점에서 공시와 함께 급등이 나와서 물량을 털어내는 수순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주식 격언이 있는데 그 격언에 정말 딱 맞는 흐름을 오늘 율촌화학이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이야기 해주신 거고요. 자, 내일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혹시나 이 공시 보시고 내일 꼭 사야지 오늘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왔으니 내일은 오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참고하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촌화학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LIG 넥스원도 사실 방산 쪽에서 꾸준히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흐름상 방산은 좋다 이렇게 우선 저는 생각이 되는 거 맞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방산 업체들의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방산 업체 호조는 좋다, 섹터도 좋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방산에 대한 수출에 대한 공시나 이슈가 있는 것보다는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오늘자 기사를 봤더니 구미 사업장 증설한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확장을 하고 투자를 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일으키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좀 보면 방산주답게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LIG 넥스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방산주의 현대로통을 포함해서 수출에 대한 그 부각됐던 뉴스가 다소 사그라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밀려 있고요. 섹터는 좋으나 앞으로 봐야 될 게 지금 차트적으로는 11선과 21선 아래에 걸려 있고요. 단기적으로 최저점인 87,000원을 어제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반등은 나올 것 같지 않고요. 이 부분에서 횡보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행스럽게도 LIG 넥스원은 61선 지지를 받고 있으나 단기적인 매물대로 인해서 상승보다는 단기적인 횡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방산 섹터는 분명히 좋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런 K 방산 수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세계 탑5, 탑4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엿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LIG 넥스원은 오늘 큰 상승을 예상할 만한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 고점을 터치한 만큼 상승보다는 횡보가 예상이 되는 만큼 당장에 캐스팅을 할 수는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2위권에서는 제1기획이 캐스팅이 됐는데 오늘 2위권 후보생들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섹터도 하나 얻어가셨고요. 방산이라는. 자, 더불어서 또 실적 위주의 그런 좋은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팁도 얻어가셨고요. 자, 그리고 율촌화학 짚어주시면서는 차트를 볼 때 특히 공시가 나올 때 급락이 또 좋은 공시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온다면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정말 중요한 팁들 한데 모아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오늘도 정말 꿀팁이 가득한 방송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내일도 장중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오는 종목들의 이슈 즉각적으로 팔로우를 해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참여할 수 있는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위권 후보생들 만나볼 차례인데요.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의 현대약품 후보생, 기관 기획사에서는 바이넥스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신송홀딩스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살펴볼까요? 네, 먼저 개인 기획사의 현대약품 후보생입니다. 3.49% 상승이 나와줬고요. 4,29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의약품 제조입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바이넥스도 만나볼까요? 0.88% 오늘 상승 나왔습니다. 11,4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 역시 의약품 제조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신송홀딩스입니다. 8.17% 상승이 나와줬고요. 8,74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산업용 농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정부의 쌀 의무 수입 대행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위권 후보생까지 모두 만나봤는데 1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의약품 제조를 주요 포지션으로 하는 네. 후보생이 두 후보생이나 있네요. 네. 자, 이 중에 혹시 캐스팅 군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개인 기획사와 기관 기획사의 후보생 중에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현대약품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개인 기획사의 현대약품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우선 현대약품 캐스팅했던 이유는 사실은 차트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요. 재료 하나 보고 캐스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군에 캐스팅을 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지만 이 재료가 만약 터지게 된다면 현대약품이 급등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선 캐스팅했기 때문에 그걸 메모하시고 관심 종목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사 중에 가장 큰 기사가 푸틴이 핵 버튼을 누르나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핵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우선 방사능 사고가 날 것이고요. 방사능 피폭 사고가 나는데 이게 요오드 성분에 있는 약품 같은 경우가 방사능 피폭에 대비하는 필수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라서 저는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될 정도로 무섭긴 한데 우선 시장은 현대약품과 대정화금 같은 방사선 피폭을 대비하는 요오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의약품주에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으십시오. 대정화금, 현대약품 제가 두 종목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오늘은 1위군에 대정화금이 있었던 게 아니라 현대약품이 있기 때문에 우선 캐스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사실은 대정화금이 대장주이고 현대약품이 3등주 정도 되기 때문에 흐름은 썩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럴 일은 다시 말씀 없어야겠지만 이런 이슈가 또 나온다고 한다면 바로 장대 양봉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약품, 대정화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캐스팅한 거고 정리를 해드리면 핵전쟁의 위협이 실제적으로 과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피폭 대비해서 의약품 관련주들 수급이 오늘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일은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노란톡방에 혹시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노란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대정화금, 현대약품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뉴스를 HTS에 올라가기 전에 거의 실시간으로 한번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종목 대응은 또 냉정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1위권에서는 현대약품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차트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재료 하나 보고 캐스팅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재료가 그만큼 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대정화금, 현대약품 함께 같은 이슈로 보면 되겠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현대약품, 포비돈 요오드가 함유된 그런 약품을 취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오늘 요오드 관련주로 움직여줬는데요. 자, 요오드 성분의 약품이 핵 사고 그리고 핵 전쟁이 발발을 했을 때 치명적인 방사선 피폭에 대비하는 필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자포리자 원전 발전단지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고 폴란드는 또 방사능 유출에 대비해서 시민들에게 이미 요오드 알약을 배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요. 자, 그런 만큼 현대약품 재료 크다라고 보고 계시고 실시간으로 어떤 뉴스들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 노란톡방에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이넥스와 신송홀딩스는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바이넥스는 우선 재료가 없고요. 신송홀딩스는 재료가 있는데 두 종목 좀 말씀을 드리면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최근 재료가 전혀 없어요. 게다가 차트 먼저 보면
제가 가장 요새 우려하는 게 52주 신저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수가 계속 밀리니까 지수를 그대로 받는 종목들인데 바이넥스 또한 어제 1,950원에 신저가가 나왔거든요. 게다가 상단에 매물대도 많고 재료도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바이넥스는 아쉽지만 내일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고요. 신성홀딩스는 그래도 재료는 나와 있습니다.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원래 회사 자체가 정부의 쌀 의무 수입 대행 업체를 하고 있고요. 곡물, 육류, 유통 사업들도 하고 있고 밀 가공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 관련주, 밀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재료가 미국 바이든이 50년 만에 식량 안보 회의를 통해서 밀 가공 사업이 부각됐다 이런 재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썩 바람직하지 않는 게 차트에 좀 나와 있는데 지금 상승이 나오다가 분봉상 보면 상승이 막판에 나오다가 장 초반에 상승이 나왔고요. 이렇게 나왔다가 밀렸다가 상승이 나왔다가 밀려서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로 끝났는데 가장 안 좋은 21선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슈가 내일도 한 번 더 지속될 수는 있지만 우선 9,000원이라는 21선 저항을 뚫어야 시세가 나오는 거지 오늘 당일날 못 뚫는 걸 봐서는 내일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흐름상으로는 전쟁 장기화되고 있고 가뭄에 의한 전 세계적인 식량난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트만 봤을 때는 내일 상승보다는 하락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바이넥스 그리고 신성홀딩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바이넥스 요즘 52주 신저가 종목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면서 지수가 밀리니까 그 흐름을 그대로 받아내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자, 신성홀딩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아 종식을 위한 식량 안보 회의를 직접 주재를 하고 또 본격적인 캠페인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백악관 차원에서 식량 안보 회의에 직접 나선다라는 것은 1969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신성홀딩스 이런 재료를 타고 오늘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21선 저항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도 21선 저항을 뚫어내는 모습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면서 오늘 캐스팅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은 확실하게 재료로 승부를 볼 수 있는 현대약품을 1위권에서 캐스팅을 해주셨는데요. 자, 현대약품 일단은 정말 중요한 것은 뉴스일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핵이 발사가 되고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겠지만 일단은 재료로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현대약품 흐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용준 디렉터님의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시장 대응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위에서는 개인기획사의 현대약품, 2위에서는 외국인 기획사의 제일기획, 3위에서는 개인기획사의 삼보모터스가 캐스팅이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공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이 시간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 선별을 해주셨을지 또 어떤 종목을 공개하기 위해서 머리를 감싸쥐셨을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카운트다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조일 알미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조일 알미늄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조일 알미늄 와일드카드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하락장이고요. 지수가 하방 경직됐기 때문에 종목들 찾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를 지수가 덮어버리기 때문에 웬만큼 재료가 좋지 않고서는 종목들이 지수를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재료상으로 봤을 때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살아있고 일정상으로도 좋기 때문에 조일 알미늄
가져왔는데요. 먼저 기업 자체는 알루미늄 회사입니다. 알루미늄이 여러분 아시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쓰입니다. 2차 전지에도 쓰이고요. 건축 외장에도 쓰이고 자동차에도 쓰이고 주방 용기에도 쓰이기 때문에 알루미늄의 수요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기사를 보면 중국의 원난성 알루미늄 생산량 축소를 중국 정부가 정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즉 재고량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에서 생산량이 줄어든다면 국내 알루미늄 회사의 매출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중국 폭염에 따른 전력난으로 중국 기업들한테 중국 알루미늄 기업들에게 생산량 축소를 요청을 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재고가 역대 최저치로 내려가기 때문에 아마 18에서 40만 톤 정도 줄어들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에 있는 조일 알루미늄 같은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차트에도 좀 답이 나와 있는데 차트를 보면 사실은 제가 재료를 찾고 이 종목을 찾은 게 아니라 차트의 수급을 보고 재료를 찾은 거거든요. 그 말을 반대로 말하면 이 하락장에도 보십시오. 조일 알루미늄은 21선 위에서 밀리지 않고요. 음봉이 최근에 나왔지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지 횡보를 정확히 받고 있습니다. 2,200원에 2,300원대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가 재료가 어떤 걸까 계속 확인해보고 지금 종목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지수 급락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지금 종목 중에 유일하게 지수를 21선 지지를 받고 있는 종목이고 게다가 전력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유럽의 알루미늄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국내에 있는 조일 알루미늄, 삼일 알루미늄 이런 회사들이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알루미늄 관련주들 궁금하신 분들 조일 알루미늄 포함해서 삼일 알루미늄, 남선 알루미늄 포함해서 이런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지금 하방 경직됐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을 개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흐름을 보면서 노란톡방의 다수의 인원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제가 알루미늄 관련주들, 재료, 뉴스, 공략 지점들을 한꺼번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혼자서 반대 매매 당하지 마시고 이런 정보를 빨리 취할 수 있도록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개된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은 조일 알루미늄이었는데요. 자, 조일 알루미늄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은 조일 알루미늄이었는데요. 자, 종목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진 요즘 우리 시장입니다. 지수가 급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선 지지받으면서 반등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와 주셨다고 하니까요. 조일 알루미늄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에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역시 종목들 어떻게 좋은 종목 선별해서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조일 알루미늄 선정을 해주신 이용준 디렉터님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시장 버티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께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좋은 종목들 발굴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이용준 디렉터님이신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은 좀 방송 마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힘내시라고 한마디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다 힘들기 때문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는 게 함께하면 좀 덜 힘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상이긴 하지만 서로 따뜻한 격려의 말 해주고 따뜻히 안아주고요. 그리고 좋은 거 생각하면서 신용 미수만 하지 않으시면 반대 매매만 당하지 않으시면 버틸 수 있거든요. 제가 말했다시피 더 떨어질 겁니다.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죠. 포기하고 다 손절하고 주식을 앞으로 안 하시던지 주식시장에 남아가지고 하락 이후에 상승장을 먹던지는 본인의 결정입니다. 저 또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저는 더 힘들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상으로 저는 스트레스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항상 방송 나오고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이유가 상승장을 대비하기 위한 거지 하락장이 포기하기 위함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노란톡방에는 서로 따뜻한 말하고 서로 인터넷에 안아주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요. 저랑 같이 꼭 참아서 상승장에 급등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기는 배추 셀 때 쓰는 단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락장에 포기를 했다가는 상승장에 맞이하게 될 커다란 해를 등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자, 힘든 시장입니다. 부정할 수는 없는 현실인데 이런 힘든 현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이겨내시고 정말 크게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상승장 온몸으로 맞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내일장도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배트맨 마무리를 잘 한 것 같은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